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 번 이용에 10원 기부. 강남구청역에 설치된 건강계단을 통해 지난해 총 52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반면 모금기한 보름을 앞둔 사랑의 온도탑은 애초 목표인 100도에 못 미칠 전망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 이유도 있지만 이제는 기부에도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헬리오시티가 3년간의 공사 끝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3만 명의 전입을 앞두고 송파구가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좌 이동 일대가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주체로 도시재생에 나섰고 마을사랑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매몰됐던 살고지 다리가 최근 복원을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야간 경관을 위한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매년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 쌀을 맡긴 무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300포의 쌀을 기부했습니다. 9년째 금액으로는 1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에 앞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대문구 북가좌 이동도 최근 희망지 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소식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대문구 북가좌 이동 일대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로 지난 3년간 1,700여 세대 5천여 명이 동네를 떠났습니다. 활력을 잃은 동네에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고 지난 2016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4년차를 맞아 북가좌 이동은 또 한 번 변화를 꾀했습니다. 지역 내 42개 통 중 6개 통의 통장과 주민 20여 명이 뜻을 모아 도시 재생을 추진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일대 10만 2천 제곱미터가 올해 서울시로부터 희망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내 빈집이나 침체된 상권을 중심으로 LED 조명과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의 노하우와 다양한 나눔 행사로 쇠퇴한 골목골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희망지 사업 선정으로 서울시로부터 오는 9월까지 1억 3천여만 원도 지원받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마을 사랑방인 해담이가 문을 열고 주민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북가좌 이동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여기에서 마을 사랑방이에요. 말 그대로 오시면 도시재생이 뭔지, 희망지 사업에서 어떤 걸 하는지. 북가좌 이동의 최종 목표는 오는 9월 서울시의 주거지 재생 사업지에 선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희망지 사업이 추진되는 15개 동 중 7곳만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만큼 도시 재생을 향한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불리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 3년간의 공사 끝에 최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송파구는 전입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동마다 이삿짐 차량이 서 있고 새 집으로 들어갈 살림살이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헬리오시티의 입주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공사 끝에 재건축을 마친 헬리오시티. 규모는 84개 동에 9,510세대로 전입 주민만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규모는 아마 어떻게 보면 신도시,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교통이나 그리고 주변에 시장도 있고 그래서 물가도 딴 곳보다는 좀 쌀 것 같고요. 송파구가 전입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입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락일동 주민센터는 전입 신고로 주민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민원 창구 확대는 물론 안내 도우미까지 배치했습니다. 특히 전입 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 공간과 접수 공간을 이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네, 민원실을 전입 신고서 작성하는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접수하는 공간으로 이원화해서 주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새롭게 송파구에 온 주민들을 위해 송파구 생활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이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 정보는 물론
송파구의 일자리와 건강 정보 등도 담겼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송파의 여러 가지 관광지, 음식 먹거리 이런 거를 전반적인 생활 편의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송파구는 입학을 앞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인원 보강 등 행정력을 더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는 오는 4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보물 1738호 살고지 다리의 원형이 최근 복원됐습니다. 매몰됐던 북쪽 일부 교각을 복구한 건데요. 여기에 살고지 다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조명도 설치돼 지역 명소로서 더 큰 가치를 뽐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5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물 1738호 살고지 다리입니다. 살고지 다리는 조선시대 한양과 동남지방을 연결하던 주요 통로로 60여 개의 돌기둥이 상부를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난 1987년 제방도로 공사 과정에서 다리의 북측 교대와 일부 교각이 매몰돼 원형이 사라졌고 이에 지난 2017년 초 복원 작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완료했습니다. 복원 작업에선 콘크리트로 조잡하게 덧댄 부분을 회반죽으로 재공사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이유로 박아놓은 쇠볼트를 제거했습니다. 또 균열이가 붕괴 조짐이 있는 돌기둥 일부를 해체해 복구했습니다. 600년 된 다리를 살릴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찾아서 부재를 찾아서 설치를 했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도 했고요. 고증과 자문과 문화재청과 협업해서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선 다리를 비추는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평일 18시부터 23시까지는 기존 다리와 복원 구간을 구분해 각기 다른 흰색 조명을 비추고 주말 18시부턴 매 시간 정각마다 10분씩 다채로운 조명이 다리 위를 비춥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일엔 이렇게 흰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주말엔 10분마다 빨간색과 보라색 등 휘황찬란한 색을 표출합니다. 공사하고 나서 생긴 거 다시. 좋아요. 그 역사가 있는 다리잖아요. 이게 엄청 살고 있다리 하면 옛날에. 원형 복원에 더해 멋진 조명이 수놓는 야경까지 살고지 다리는 성동구의 주요 명소로서 더욱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성북구 월곡 이동에 쌀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쌀 300포가 전달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성북구 월곡이동 주민센터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미리 대기 중이던 직원들과 주민들은 힘을 합쳐 트럭에 실린 쌀포대를 나르기 시작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월곡이동에서 펼쳐지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올해로 9년째, 익명의 기부자가 해마다 쌀을 보내오면서 이제는 월곡 이동만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9년간 쌀 2,700포가 기부됐고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2019년도도 어김없이 우리 성북구에 얼굴 없는 천사께서 300여 포의 쌀을 또 기부해 주셨네요. 10여 년 가까이 약 한 3천여 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성북구 45만 주민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매년 월곡이동 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는 전화 한 통만 걸어올 뿐 누군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 덕에 월곡이동엔 기부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익명의 기부자의 선행 소식이 들리자 인근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뜻을 함께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모아진 후원금을 월곡 이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월곡 이동엔 주민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성품과 성금을 전달해온 것. 월곡 이동 주민센터는 기부자의 이름을 담은 사랑의 나무를 설치해 운정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노원구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지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등
마을 단장에 힘을 쏟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원구의 올 한 해의 주요 사업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 노원구 신년인사회. 이 자리에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힐링타운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모두 4곳, 수락산과 불암산, 영축산과 경춘선 공원입니다. 먼저 수락산에는 산림치유센터와 명상쉼터 등을 갖춘 휴양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암산과 영축산을 잇는 숲길 산책로를 만들고 경춘선 철도공원에선 음악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는 저녁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4군데 정도 수락산 힐링타운, 불암산 힐링타운, 경춘선 힐링타운, 영축산 힐링타운 이렇게 4군데를 좀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중랑천과 당연천 가꾸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다리 아래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하천 분위기를 밝히고 냇가 주변에는 4,800여 개의 화분을 채워넣을 생각입니다. 당연천, 중랑천, 걷고 싶은 길, 다리 아래는 경관 조명을 조성하고요. 좀 나대지로 있는 곳은 꽃을 심고 초화원을 만들고. 이 밖에도 각 동별 체육센터 건립과 청소년 전용 문화센터 신축도 발표했습니다. 노원구의 5번째 지하철이 될 동북선 경전철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5년 후쯤 개통될 전망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하철 우리 노원구에 5번째 지하철 생깁니다. 선 지하 경전철이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겁니다. 노원구가 종점입니다. 일단 착공을 올해 하고요. 5년 걸립니다. 노원구는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각 동별 업무 보고회를 가집니다. 올 한 해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성북구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점 사업을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구청장 현장 민원실을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 중 절반이 넘는 3,840억 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해 어르신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창업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경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장실 외벽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원 미상인에 의한 방화로 의심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가 올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 심의를 마친 GBC 건립 사업의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남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옛 한전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구 유입 저감 대책 등에 대한 보완을 이유로 2년 넘게 승인을 보류하다 결국 지난 7일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건물 착공까지 건축 허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같은 인허가 절차에만 최대 8개월이 걸릴 전망. 서울시는 이 같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올 상반기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이제 병행 가능한 절차들은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자료 검토 등에 저희 서울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불어 1조 7,4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활용 사업도 착공 시기에 맞물려 속도를 냅니다. 3년 전 확정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이제 완료되면 그래서 공공기여금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후속 절차인 설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공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는 현대차 GBC에는 569m, 지상 105층의 업무 빌딩과 호텔, 국제 수준의 전시, 컨벤션, 공연장이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강동구가 법정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민간 요양병원 건축을 놓고 허가와 취소를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부지의 용도를 놓고 오락가락한 탓에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한 부지입니다. 강동구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으로 2017년 6월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지의 사용 용도를 놓고 오락가락한 강동구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동구청이 해당 부지에 들어서기로 했던 민간 요양병원의 건축 허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가 난 것은 지난해 8월. 강동구청이 130억 원에 매각한 부지에는 지하와 지상을 합쳐 총 9개 층 규모의 350여 개 병실을 갖춘 요양병원이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돌연 건축 허가가 취소됩니다. 요양병원 건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 여론과 수백 건에 달하는 집단 민원에 밀려 강동구청이 요양병원 건축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던 소유주 측에서 강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소유주와의 사전 동의 없이 주민 민원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강동구청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매각이 추진돼 왔던 상황. 오래전부터 요양시설을 짓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왔음에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건축 허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강동구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허가를 해주기로 하는 어떤 조건 하에서 매각이 돼가지고 매각 대금을 받고 또 그걸 갖다 허가권을 또 취소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과연 이제 강동구청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편 강동구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신청했던 건축 허가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요양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레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주민 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초 완공됐어야 할 시설인데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 국회의원 면담까지 마친 특위가 구청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추진과 관련한 경과 보도를 받았는데 한 목소리로 관련 공무원들을 질타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화력발전소 주민 편익시설과 관련해 경과 보고를 받는 자리. 구의원들은 먼저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말 완공됐어야 할 시설이지만 첫 삽조차 뜨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됩니다. 언제 됩니까? 또 미뤄지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참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행정은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당초 정해진 부지에 계획대로 편익시설을 건립했으면 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중부발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지 난 참 답답한 마음으로다가 왔어요. 부지 재논의와 관련해 위원회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 설명회까지 진행해 정해진 부지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견 제시했다고 해서 이 부지를 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협의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한평구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이상 지체돼 빨라야 2020년 이후에나 주민 편익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은 공공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집 분야는 경로당 청소 도우미와 중식 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와 공공시설 몰래카메라 안전지킴이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강남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나 자격 순위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도 참여 가능합니다. 활동비는 일일 3시간, 월 10일 활동을 다 채우면 27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가 전 월세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하며 이번에 공급되는 2,000가구 중 4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30%를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생들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며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며 1년에 2번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 대출자의 경우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9만 2천여 명에게 약 72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보였던 경비원 해고 기사.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로 지난해 경비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죠. 기존에 29살까지 주던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올해부터 34살까지로 확대됩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공적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